머리 위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올리는 어떤 노동을 하시거나 농구나 야구처럼 무리가 가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파열이 몇 cm나 되느냐인데요. 그렇다면 똑같은 크기의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 왜 어느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전근개 파열에서 시행되는 수술은 찢어진 힘줄을 말 그대로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이 찢어졌을 때 하는 봉합수술과는 조금 달라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 중간부에서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힘줄과 뼈가 부착하는 부위에서 대부분 파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실과 바늘만으로는 뼈와 힘줄을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은 특수한 실이 달린 나사를 뼈에 먼저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사에 달린 특수 실을 이용을 해서 힘줄과 뼈를 붙여주는 과정이에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나사를 박지 않고 녹는 실로만 축소해서 봉합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녹는 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정형외과 교과서 어디에도 녹는 실을 이용한 봉합술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수술의 재파열의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사를 박고 녹지 않는 실로 봉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회전근개 파열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힘줄 복원술이나 재활치료를 들 수 있는데요. 힘줄 복원술은 손상된 회전근개에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특수 물질을 주입을 해서 파열된 힘줄이 원래의 힘줄 조직으로 잘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힘줄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인 콜라겐을 주입하거나 조직 증식을 촉진하는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 힘줄 복원술은 물리적으로 직접 힘줄을 봉합하지 않고도 생체 제조를 이용해서 힘줄의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치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재활치료는 찢어진 힘줄의 주변 근육을 강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것처럼 찢어진 힘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열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3cm 이하의 파열에서는 수술을 하든 비수술 치료를 하든 두 치료 모두 비슷한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여요. 그래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파열 크기가 3cm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 말고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라 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파열 크기가 3cm를 넘는 대형 파열일 때만 수술을 좀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열 크기가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일까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환자의 나이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뼈에서 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비교적 힘줄이 잘 붙습니다. 반면에 50, 60대 이상에서는 정말 기술적으로 튼튼하게 봉합을 해도 뼈에서 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재파열되는 빈도가 20에서 50%까지도 높게 보고되고 있어요.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파열이어도 젊은 층에서는 수술, 중장년층에서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활동 정도입니다. 머리 위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올리는 어떤 노동을 하시거나 농구나 야구처럼 무리가 가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수술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고요. 사무직이거나 집안일 정도 혹은 골프 같은 가벼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수술과 비슷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결정하는 이 기준은 파열 크기 외에도 환자의 나이나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고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술이나 수술의 숙련도가 아무리 높아도 치료 방법을 처음에 잘못 선택하면 좋은 임상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도움 하에
내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잘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